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지연주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동양윤리학과 고전읽기를 강의하는 지연주입니다. 오늘은 뭐 메소아메리카의 고고학은 아니지만은 고대 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양의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렵니다. 홀리의 기원. 원래 제목은 동아시아의 전통 홀레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제목을 살짝 붙여봤는데요. 네. 전통 홀레라 그러면 그 뭐 한복 입고 네. 마저 절하고 네.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 한복이라는 그 의복 그리고 맞절이라는 그런 의식 이러한 것들 속에 담긴 의미를 고대인들의 그 혼례와 또 현대인들이 전통 예절이라고 행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이 취하는 그런 다양한 예식을 관련시켜서 살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다양하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 예식 그런 혼례가 예.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그 관련성이 있고 또한 그 본래적인 그 의미를 고대의 혼례에서 찾는다면 오늘날에 전성되는 전통 혼례의 의미와 또 새롭게 다양화되고 있는 혼례의 다양성을 우리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전통 혼례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동아시아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죠. 물론이죠. 네. 그 중심에 한국을 놓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중일 삼국을 주로 해서 본다면 고대인들이 남겨준 그 혼례의 양식과 의미는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전통 혼례에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동아시아 그래서 뭐 아시아의 여러 나라일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한중일 삼국을 주로 동아시아라고 얘기하는군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지금 한국이 그 중심. 고대 문명의 흔적이 더 많이 고대 문화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단 말씀이신가요? 고대로 올라가면 저기 사실은 문헌상에는 한국과 조선 뭐 그 삼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대 문화 속에는 중국이 주가 되는 그런 또 중국에서 남겨진 중국의 문헌 텍스트를 주로 해서 살펴보면 고대에 행해졌던 혼례 문화, 혼례 양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라고 할 때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삼국을 논할 수 있고 고대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그 중국을 포함한 중국이 주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대 문명에 관련되는 것을 좀 특별히 해주십사 그랬는데 선생님 네. 특별히 혼례를 택하셨어요. 네. 그 혼례를 주제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혼례는 그 특히 우리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장해서 그리고 어떤 그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이런 통과 의례, 일생 의례에서 본다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울 때 그리고 가장 젊을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례이죠.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대인들도 혼례가 없었을까?
없지 않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행했던 혼례와 오늘날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청춘 남녀들이 행하는 혼례가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 지금 이제 혼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통 혼례는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린 지금 결혼식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굳이 네. 꼭 혼례라고 써야 될 이유가 아니면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그 얘기는 오늘 그 주제 가운데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 키워드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바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앞서 제가 조금 그 부연을 한다면 고대 문명과 그 혼례 그리고 또 혼례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그것은 오늘날에 보면 결혼이라고 하지요. 예, 예. 요즘에 그 젊은 남녀들이 그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우선 그 결혼을 하려면 남녀가 뜻이 맞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서로 함께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맞아야 되고 특히나 미래를 같이 그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집안에 서로 두 집안이 만나야 되고 그렇죠. 또 예, 서로 그 또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여건, 특히 경제적인 거나 그러면 어떤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을 때 비로소 이제 결혼을 시도할 수 있고 또 결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 예식 이런 것을 또 그 치르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어떤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결혼 양식들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그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통의 혼례에서 벗어나서 또 서구에서 들어온 우리가 그 또 근현대를 살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저 역시도 서양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 서양식의 그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전통 혼례나 우리가 옛날 양식을 또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다양한 그 양식을 취사 선택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특징적인 것은 아주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공간을 벗어나서 야외에서 한다든가 그리고 주례가 없이 남녀 신랑 신부가 되는 사람들끼리 한다든가 그리고 시간도 다양한 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작게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형편에 맞게 예,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갈수록 진화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도 그러한 모습에서 저는 고대 혼례와 유사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 그 혼주 이렇게 옛날에는 오히려 거창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변하는 게 지금 이 고대와 좀 더 닮아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혼례와 이 결혼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나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우리 저기 화면에 보시면 그 전통 혼례라고 해서 그 한자가 보이는데 저게 선생님 잘 읽으시죠?
예, 혼자라고. 근데 그 뜻은 어둡다는 뜻이 그 주가 되고요. 황혼할 때 혼자. 그러니까 저녁 무렵. 저녁 무렵. 어두워질 무렵. 그러니까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혼례에 어두울 혼자를 썼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밝히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혼례와 결혼이라는 그 용어의 변천을 좀 잠깐 크게 개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는 혼례가 아니라 뒤에 보이는 결혼이죠. 결혼이죠. 근데 이제 그 화살표 방향에서 보듯이 고대에서는 혼례에 그 어두울 혼자를 쓴 혼례라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중간 단계에서는 그 혼자 안에 옆에 부수가 계집녀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집녀가 붙은 어두울 혼과 결합된 혼자를 써서 혼례라고 쓰고 있어요. 제가 요걸 하면서 혼례라고 쓰셔가지고 한자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 가운데 글자로 나왔어요. 계집여자가 붙은 혼례. 근데 주로. 선생님은 지금 원래는 그 황혼 혼자만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혼례가 맞는 거예요? 그 계집여자가 안 붙은 혼례. 그게 그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근데 고대라고 하시면 지금 어느 시절을 말씀? 어느 시대라고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이 단어가 애초에 그 의례라는 아주 그 선진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 그 역사에서 진나라 이전 그리고 하원조 시대. 그러면 기원전이네요. 훨씬 그 기원전에서도 더 거슬러 올라가죠. 하원조 시대면 기원전 150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쯤에 그 발생,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떤 자료들을 춘추 전국 시대에 모아서 그리고 또 이제 공자가 살던 시대가 언제죠? 춘추 전국 시대죠. 그러니까 공자가 살던 시대에서 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이렇게 그 문자가 잘 다듬어지고 한나라 때 대체로 이 텍스트 의례라는 그리고 주례, 의례 이런 얘기라는 텍스트가 한나라 때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이 혼례라는 단어는 그 이전까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고대는 한나라 이전 그리고 선진 이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의미를 그러한 어떤 발생적인 시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 참 흥미로운데요. 이 고대 혼례라는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어두울 때 황혼 무렵에 행하던 의례라는 의미네요. 선생님은 제가 할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을 바로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에 결혼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결혼이라는 그 글자로 보면 결혼 매질 결자 같은데요. 맞습니다. 남녀의 그 결합을 결로 뜻하고 근데 그 뒤에는 또 혼이라고 하고. 근데 혼자는 또 계집 여자가 붙어서 인간의 뭐 결합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자가 변화하는 양상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어둘 혼자라는 그 혼자를 썼다고 한다면 그 고대 때는 이후에 이것을 전성하면서 중세 근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그 본다면 조선시대 중기부터는 이 어둘 혼자가 계집녀가 붙은 혼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조선 초기에는 이 혼자를 어둘 혼으로 받아서 썼고요. 조선 초기까지. 그러면 이게 남녀가 결합한다기보다도 의례라는 데 중점을 둔 것이 거의 한 1500년대까지 유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남녀의 결합은 또 남녀의 결합을 하나의 의식과 의례로 행했고 또한 그것이 혼이라는 시간대에 행해졌다.
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본다면 그 과거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조선 사회에서 그리고 현대까지도 전통 혼례라고 한다면 보통 저녁 무렵에 혼례를 그 초례나 대례나라는 용어로 치렀다는 이유는 아마 어두운 시기에 이 의례를 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남아서 계속 전통 혼례로서 치러졌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혼이라는 의미가 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혼을 질문하기 좀 전에 이 지금 고래로부터 있었다 그러고 지금 1500년이나 돼서 바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고대까지 혼례식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의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사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이 앞에 차를 놔두고 이렇게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손잡이를 제가 잡고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접대하는 이것도 하나의 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저도 예에 맞추기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도 이것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청자나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의례를 행하는 거고 그렇듯이 인류가 생겨나서부터는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의례들이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남녀의 만남은 곧 인류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그것이 고대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인류가 이어져 왔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대라 그러면 뭐 겨우 한 BC 1000년, 2000년 정도만 생각하는데 고대에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인 그리고 원시인들이잖아요. 원시인이라 하죠. 네안데르탈인이 거의 한 4만 년, 5만 년 전이라고 추정하는데 거기에 터키의 뭐 사르디니 동굴에서 장례식을 고대인들이 한 장례식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 그냥 토장의 무덤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한 4월쯤에 죽었나 봐요. 소녀가 죽었는데 그 4월쯤에 피는 꽃을 옆에 둔 흔적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의례인데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었으니까 결혼식도 있었겠죠. 당연히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결혼식이라는 혼례식이라는 의례 그때는 황혼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혼례식이라는 의례는 거의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있네요. 추정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들이 혼례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하필이면 그 어두울 때 그렇죠. 하필이면 왜 어두울 때 했을까라고 우리가 그 의심을 할 수 있고 의문해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요즘 같을 때는 결혼식은 주로 대낮에 하잖아요. 그렇죠. 대낮에 해서 뭐 보통 한 11시가 그때 제 시절에는 11시가 가장 흔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11시에 결혼식해서 한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저녁 때 결혼하는 이유가 뭐 주말이 너무 복잡하니까 주중에 결혼하려니까 12시에 결혼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녁 때 한 6, 7시에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계속 이 혼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결혼식의 시간을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그 우리가 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고대인들이 아까 그 선생님 네안데르탈린도 그 장례식을 한 흔적을 발견했고 혼례식을 한 뭐 이렇게 장면을 우리가 오늘날 유물로서 발견할 수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헌에 남아있는 걸 토대로만 보고 또 문헌도 너무나 미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줄을 달고 해석을 단 걸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스님은 고고학자이고 또 여기 고대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노력하에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혼례의 기원이나 아까 처음에 그 기원이라 하셨듯이 혼례의 기원은 제사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이제 제천의례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 어떤 군주나 왕의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그 민중들과 백성들을 잘 이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대의의 마음을 가지고 신께 이제 공경과 어떤 그 경외를 표했던 그리고 뭔가를 기복을 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사 의례에서 혼례가 기원됐다라고 거의 확실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례가 의례의 한 부분이었군요. 혼례가 의례라고 의례 하나. 예, 의례는 모든 그 예가 들어가 예를 하나의 형식으로 표현했던 그 자체를 우리가 의례라고 한다면요. 그럼 고대 시절에 모든 의례는 주로 저녁 때 했나요? 아니면 혼례만 특별히 저녁 때?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대상이 있고 아까 제천의례라고 했고 혼례의 어떤 기원이 제천의례에 있고 제사에 있다라고 한다면 신이나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그러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어두울 때 제사를 지냈다라고 본다면 어두울 때 하늘에서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선생님? 별들. 예. 별뿐만 아니라 달? 달도 있고요. 예. 특별한 움직이지 않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별과 천체들 이들이 아마 그 숭배의 대상, 의례의 대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전통 혼례로서 부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합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 술을 마시죠. 어떤 예식이든 어떤 의례든 술이 중요한데 서로 이렇게 술을 마시기에 앞서 맹세 같은 걸 해요. 예. 그리고 예식을 혼례라는 것은 두 남녀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두 남녀가 나중에 찢어질 것을 생각해서 하겠습니까? 서로 잘 결합해서 잘 살고자 하니까 그것을 하늘에도 맹세하고 땅에도 맹세하고 모셔놓은 부모님께 앞에서 맹세하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 특별히 저녁 시간에 돼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예. 저녁에 혼례를 치라고 둘이서 같이 자야 되잖아요.